빠르게 사람들을 포섭하는 데 집중을 하세요. 우리 편으로 포섭을 하게 되면요, 다른 친구들도 우리 모임에 들어오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게임이 끝났다고 됩니다. 두 번째는 모임입니다. 모임은 주기적으로 만나는 소셜과는 좀 달리 몇 달이 걸려서 한번 볼 수도 있고 다음에는 못 볼 수 있는 경우를 모임이라는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예를 들면은 소모임이라는 어플에 이런 모임들이 많거든요. 미술 동호회, 캘리그라피 동호회, 2030 솔로 파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임 또한 그 소셜만큼은 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팅을 하거나 길거리에서 번호를 물어보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신뢰도가 있는 파트죠. 인간관계가 조금은 엮여 있기 때문에. 다만 오늘 본 사람이 다음에 또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학교나 직장처럼 의무적인 게 아니라 선택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임이라는 이 카테고리에서는 소셜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임에서도 소셜과 같이 친구를 만들고 판을 깔아놓는 행동은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임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수제 모임, 두 번째는 기수제 모임을 제외한 그 나머지 모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회사의 경우 첫 입사를 하면은 회사 자체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인간관계예요. 하지만 같은 동기들끼리 따로 술 마시거나 나중에 끝나고 뒤풀이를 하잖아요. 그건 기수제 모임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기수제 모임을 제외한 모임에서 다른 이성에게 번호를 얻기 위해서는 처음에 모임에 들어가자마자 번호를 따기 시작한다면 아마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어머, 쟤봐, 쟤 여자 꼬시로 모임에 들어왔나봐, 불쾌해,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이런 식으로 모임 내에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여자들도 경계를 하고 연락이 온다면 불편해서 그 모임장 귀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명에게만 대시를 하거나 한 명과 어떻게 급진적으로 연인관계로 발전하려는 행동은 그냥 자멸 행동이라고 단언하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리티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기본 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어떤 인간관계든 여러분들이 죄를 하든 짝사랑이 있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한 명에게만 대시를 하고 한 명에게만 말을 걸고 한 명과 마음을 확인해서 어떻게 해서든 급진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행동. 걔가 마음이 있을까요? 선생님,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냥 망했다, 단언하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소셜이든 모임이든 항상 스페셜리티를 없애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친해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뒤에 사람들의 경계심이 허물어졌다라는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1대1 만남도 가능해질 거예요. 소셜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적어도 여러분들 주변에 맥주 한잔 먹자고 연락을 하면은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한 2명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절대 이 모임에서 작업한다고 쫓겨날 일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사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여자애한테 말을 걸거나 어떤 특정한 남자에게 말을 건다고 해서 그게 스페셜한 일로 작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냥 단순히 얘랑 친해져 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기수제로 되어 있는 형태의 모임을 갖다가 이야기해 드릴 텐데, 학교에 들어가면 처음에 반 배정 받죠? 그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어버버 할 때 그 상황이 바로 기수제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수제로 모인 사람들의 특징은 다들 외롭고 눈치를 보고 긴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작업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모든 사람이 낯설고 어색하고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을 해서 말을 걸어주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매우 호의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는 예쁜 여자에게 말을 걸든 잘생긴 남자에게 말을 걸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쁜 여자라고 하든 잘생긴 남자라고 하든 혼자 쭈그려 있는 것보다 긴장도 풀리고 훨씬 편안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을 걸어주기만을 바라는 상태라 사람들을 포섭하기가 매우 쉽죠. 초반에 공고한 관계를 형성을 해놓으면은 게임을 진행하기가 매우 편해지거든요.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갑 중에 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제 모임에 들어가게 되면은 빠르게 사람들을 포섭하는 데 집중을 하세요. 우리 편으로 포섭을 하게 되면요, 다른 친구들도 우리 모임에 들어오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게임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수제 모임의 경우엔 여러분들이 조금 이성과 말을 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모임에서 제일 예쁜 여성과 제일 잘생긴 남성을 우리 모임으로
끌어들이세요. 처음에는 포섭하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우리 친구 할까요? 우리 인사나 나눌까요? 이 정도의 말만 해도 포섭하기가 아주 쉬운 상태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면서 간단하게 와이드 래퍼 쌓고 있으면은 그 친구들도 우리랑 같이 팀을 이뤄서 다니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그 모임에 들어오기 위해서 눈치를 볼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허락을 해주는 리더니까 작업을 하는데 매우 유리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누구에게 연락을 하던 무슨 말을 짓거리던 상관이 없는 상태가 돼요. 이렇게만 만들면은 판은 거의 90% 짜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소별로 어떻게 폰게임을 이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 방식을 갖다가 보더라도 아마 초보자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법들과 멘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작업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느끼시겠지만은 모임에서 카사노바처럼 매력적이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뭔가 특별한 어떤 멘트가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